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어떻게 이렇게 접고 구부리고 말고 늘리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죠. 화면에 왜 영상이 나오려면 그 안에 뭐 칩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종이처럼 구부러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올레드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올레드? 예. 접고 구부리고 이렇게 말 수 있는 거는 이게 올레드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올레드라는 게 이제 OLED라고 써요. 이게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데요. 유기물이란 게 우리 사람이 유기물이에요. 이런 생명체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말랑말랑하면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OLED를 사용하면은, 즉 OLED를 사용하면은 구부릴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한국말인데 진짜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진짜 어려워요. 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싶어. 휘게 만든다고 해도 LCD는 휘는 순간 구조가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원활하게 빛을 못 보는 거죠. 훌륭하게. 그런데 OLED는 구조가 약간 틀어져도 얘네들이 각자 빛을 내니까 우리는 그 색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 어쨌든 이게 휠라면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뭐 반도체 포함해서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로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가 유기 반도체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기 반도체. 보통 반도체 이러면 딱딱한 실리콘 웨이퍼 같은 예. 딱 판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반도체가 그렇게 딱딱하진 않다. 아니 우리 궤도씨는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요. 나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해. 아니 우리 홍진경 씨 이 얘기를 어떻게 매주 하고 있어? 근데 궤도씨는 어쩜 이렇게 다 알아요. 아 근데 궤도씨는 이렇게 아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아니, 나 진짜 신기해서 그래. 아, 재밌는 게 모르는 게 없어. 매주 이 말씀하시는데 방송에 안 나가더라고. 이번엔 꼭 좀 내보내줘요. 편집 구간이에요. 네. 편집 구간입니다 지금. 아 진짜 척척박사야. 어쨌든 유기물 알겠어요. 오가닉. 근데 알겠는데 그 유기물도 약간 좀 방대해요. 개념이 그 어디서 뭐 추출을 한 건지 그것도 만들어낸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구분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죠. 왜냐면은 뭐 자연에 존재하는 건 무기물이다. 어떤 생명 활동과 관련된 유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딱 나눌 수 있나? 아니 나누지 마. 더 복잡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를 이제 나누지 마, 탄소 기반 나누지 마.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와 관련된 탄소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것들은 유기물이다 하는 건데 애매하긴 해요. 어쨌거나 부드러운 유기물 탄소들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김태형 교수님. 네. 유기물 유기물 얘기 유기물과 그만하면 안 돼요? 무기물을 우리가 이제 왜 나눌까요, 인간은? 저는 갑자기 양자역학 생각이 나요. 갑자기요? 나 죽을 것 같아 오늘. 이권이 되고 계시군요. 직무 유기입니다. 그때 그 느낌이 무기징역이다. 그때 그 느낌이. 아까 이제 교수님이 강연 중에 4가지 이제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접다, 구부리다, 말다, 그리고 늘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 늘리는 게 가장 최신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사실 뭐 한마디로 하면은 형태가 자유롭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폼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방향으로 막 이렇게 느리거나 뭐 휘거나 뭐 할 수 있고요. 접고 뭐 구부리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기하긴 한데 이런 것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한라산 그림 보신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또 터치, 맞아요. 누구나 요새 화면만 보면 무조건 터치하려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운전 중에 조작을 하고 싶을 때 터치만 가지고 한다면은 손하고의 감이 없기 때문에 이때 평소에는 평평하게 있다가 이런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디스플레이, 조그 셔틀처럼 이렇게 뜨드득 뜨드득 하는 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그냥 딱 보면은 필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 일단 막 휘어는죠. 막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죠. 거기다 디스플레이를 늘리면 이제 늘릴 수 있고요.
그냥 무슨 라이스 페이퍼처럼 근데 비싼 거라 그런지 되게 조심스럽게 하긴 하네요. 저희 연구실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과 일반 기업의 좀 고위직 분들이 네. 견학 오셨다가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다 했더니 아, 늘어난다고요? 어머, 어떡해. 찢어졌어요. 근데 개발한 사람들은 찢어질까봐 겁이 나서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찢어져도 찢어진 부분이 동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동작 찢어진 채로 네, 동작해요? 또 동작을 해서 야 이거 잘 하고 있구나. 이제 또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냥 가셨다고 찢어놓고? 아까 문과가 이과 찢어놓고 갔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네요. 아,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저희는 자극을 받죠. 야 문과 찢었다 진짜. 이과가 이 찢은 거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죠. 찢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왜 찢어요? 왜 찢어? 아니, 배 작가님. 네. 이 우리가 지금 이 늘어나는 이 기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기술이 나왔다.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군인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구조대원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현장에 출동할 때 사실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단단한 네모 디스플레이를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그 현장 상황이 이 단단한 네모난 디스플레이를 곱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좀 구부러지거나 좀 덜 조심스럽게 다뤄도 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아, 그리고- 손이 부족한 분들. 네. 근데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의류에 붙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게 크기가 조금 커질 수 있는 거지 작게 보면은 지금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 섬유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아예 옷처럼 입는 거야. 섬유에 발광 소자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발광 섬유를 섬유에 짜 넣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섬유에 발광 섬유를 이제 직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정말 디스플레이가 이제 옷이랑 결합이 되는 거죠. 심지어 세탁도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어떻게 이렇게 접고 구부리고 말고 늘리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저는 그게 그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네. 종이도 원래 종이는 안 늘어나잖아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대본들이. 근데 걔를 가위질을 조금 하고 나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3차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가위질을 하면. 네, 그러면 공간이 생기고 종이가 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공간을 늘어나게 한다면은 쭉 늘리면 아까 한라산처럼 불쑥 올라올 수 있겠죠. 이 원리를 디스플레이에 이제 적용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하고 원래 있던 부분에는 OLED나 아까 트랜지스터나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올려서 보호를 해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신축성 있는 반도체도 개발이 돼서 이제 반도체를 길게 당겨도 전기가 그대로 통하고 뭐 전류값이나 뭐 속도도 변화가 없는 뭐 이런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늘어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오늘 뭐 저희가 브라운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가끔은 우리가 요새 들어 그런 거 있어요. 막 90년대 나온 디지털 카메라, 그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거, 그거 오히려 요새 좀 유행이에요. 그렇죠. 약간 뿌연 거 이제 좋아하죠. 예전 감성. 예, 그러니까 예전 감성을 이렇게 오히려 그걸 쫓는 문화도 생겼는데 왜 우린 이렇게 더 또렷하고 잘 보이고 그런 거를 선명한 걸 좋아하고 그럴까요? 이런 건 아마도 생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최초의 눈이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화석으로는 삼엽충이 아마 가장 최초의 눈의 형태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진화의 역사를 보면은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생명의 종이 많지 않다가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명의 종이 늘어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딱딱한 몸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석이 남으니까. 그럼 왜 딱딱해져야 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물학자들의 추정은 그때부터 생겨난 새로운 생명의 생물의 어떤 습성이 포식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상대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잡아먹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눈이에요. 그 즈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 어떤 생명체 하나가 갑자기 눈이 보이는 거죠. 딴 생명체는 다 못 보는데 그리고선 포식성이 생기자 나만 보여. 나만 보여. 와, 그냥 완전 이득이지. 부패네, 부패.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몸을 철갑을 두르고 자기도 보든가 죽거나 하나예요. 그 이후 생명의 진화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자세히 보고 더 멀리서 보고 도망치고 이런 진화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본성 안에 더 선명하게 보려는 그런 본능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 이런 게 아닐까. 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 해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눈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1도당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얼마나 해상도 높은 해상도를 보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는 단위인데 1도당 사이클이 각도 1도 시야 내 흑백의 줄무늬가 과연 몇 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손을 딱 뻗어서 엄지손톱을 보면은 이 정도 크기가 한 1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 그러면 1도당 사이클은 그 엄지손톱 크기 안에 몇 개의 흑백 줄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사람의 눈이 다른 동물에 비하면 정말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1도당 사이클을 봤을 때 사람은 1도, 이 엄지손톱 안에서 60개의 흑백 줄무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60 사이클인 거죠. 네, 그런데 고양이가 10 사이클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곤충은 1 사이클입니다. 네. 너무 안 보이겠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흐릿한 세상에서 곤충은 거의 그냥 뿌연 세상을 사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독수리 같은 경우, 뭐 쐐기꼬리 독수리 이런 친구들은 1도 안에 140 사이클을 구별할 수 있고요. 매 눈을 가진 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도 선명하게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선명한 해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아직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더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발하셔야겠어요. 더 분발을 사실 하셔야 되고. 교수님이 곤충이셨으면은 네. 이미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곤충이 일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곤충 눈 갖고 시력 검사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여러 뭐 일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림을 그렸더니 뭐 나비가 날아오더라. 신사임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얘네들이 뭐 해상도가 낮은 형태를 보고 있다라는 걸 예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생존한 종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좋은 해상도로 보기 위해서는 더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신 곤충은 색을 더 봐요. 색을 인간은 딱 RGB밖에 없잖아요. 어떤 곤충은 색을 7가지 보고요. 인간이 못 보는 적외선, 자외선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한테는 사실 어떤 꽃을 찾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뭔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생명체는 자기한테 최선으로 적응해서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화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건 언제 느끼냐면 백화점 8층에 올라가면 TV에 늘 표범이 서 있어요. 그 표범이 점점 더 진짜 표범처럼 보이고 있어요. 표범 발도 나오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화면이 쭉 네.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저 앞으로 그런 쭉 세상이 나오게 막 보이고 하고. 와. 너무 선명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진짜 막 와이프 사진도 너무 뚜렷한 것보다 가끔 흔들리는 와이프가 더 이쁘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조금 위험한데. 말만 네. 골라서 하세요. 편집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선명하게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90년대 감성을 찾는 맞아요. 거예요. 선명하게 볼 거는 선명하게 보고 또 다른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필요해요. 싶고 그래서 실제로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러 흐릿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편안함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앞이 흐릿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해상도가 필요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추구하는 그런 최고의 기술들은 아마 궤도님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재밌는 게 사람들이 그런 해상도나 밝은 데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디스플레이를 잊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한번 나와서 그러니까 OLED가 나오고 아까 QD가 올라간 LCD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한번 노출된 거는 얘를 뒤로 가지는 못하는 게 있어서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 아니 됩니다. 사람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예전엔 진짜 또렷하게 봤던 2002년 월드컵 영상 다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시골 옛날 그렇죠. 아 진짜. 그 화질이 웬 말이야 싶어요. 공 어딘지 진짜. 모르겠어. 네. 와 그렇구나. 진짜 눈이 간사하더라고요.